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우디오랩의 정현주입니다. 오늘 2022년도 TTA 우수표준으로 선정된 스트리밍 서비스의 음량 운영을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음량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크고 작은 것 때문에 시청자,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그런 음량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를 이제 메타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풀고자 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표준이고요. 간단하게 라우드니스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첫 번째 버전, 그래서 LM1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이제 목차를 살펴보면은 먼저 음량 문제와 관련된 시장 상황, 그래서 표준이 개발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음량 평준화 방식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 LM1 표준이 제안되게 된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표준에서 다루고자 하는 표준의 범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표준의 내용을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메타데이터 규격과 그 다음에 기기에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규격, 그 다음에 실제로 오디오 신호를 음량 평준화를 처리를 하게 되는 디코더 방식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표준이 적용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성과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 배경으로 이렇게 음량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음량 문제라는 거는 이제 갑자기 큰 소리가 나오다가 작은 소리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TV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채널을 막 바꾸다가 그런 불편을 겪으신 경우 다들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고 뭐 갑자기 광고가 나올 때거나 광고가 끝나고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거나 뭐 그런 경우에 음량이 갑자기 커졌거나 커졌다가 작아져서 잘 안 들렸다거나 그런 불편이 있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즘은 공중파 방송보다는 주로 OTT 서비스를 통해서 스트리밍으로 많이 콘텐츠를 시청을 하시죠. 이러한 공중파 관련된 음량 문제는 2014년에 방송법 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많이 해결이 됐는데요.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음량과 관련된 표준이나 규제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본 표준에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에서의 음량 문제가 이제 심각할 수 있는 이유는 주로 요즘에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감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볼륨이 작은 컨텐츠를 감상을 하다가 잘 안 들려서 이제 볼륨을 키웠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광고나 그 다음에 시끄러운 프로그램이 나온다면은 갑자기 이제 큰 소리로 듣게 돼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청력 손상 우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스트리밍 기반의 어떤 그런 콘텐츠 음량과 관련된 상황을 반영을 해서 북미 쪽에서는 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AES라고 북미의 유명한 오디오 기술 협회에서 제정된 표준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콘텐츠 음량 권고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로 제작을 해서 송출을 하는 것이 권고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이러한 콘텐츠 관련 표준 권고안을 레버리지를 해서 안시 CTA 표준에서는 재생기기에서 그러한 콘텐츠의 음량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표준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이 서로 연동돼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의 음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도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CTA에서 제정된 요 음량 운영에 관한 표준은 CTA 2075라는 표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방송 규제와 표준 이후에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어떤 음량과 관련된 표준은 별도로 없었고요. 그래서 본 표준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음량 문제가 시장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라는 걸 이제 먼저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제 표준을 제안을 할 당시에 여러 OTT 또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대상으로 샘플링을 해서 측정을 해봤는데요. 이와 같이 음량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음량 평준화 기준을 두고 운용을 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이제 평준화가 잘 되어서 그렇게 큰 차이로 인한 불편은 없었고요. 근데 이제 요즘 특히 스트리밍 미디어의 주류는 이제 사용자가 제작한 콘텐츠가 대부분이죠. 기존의 공중파 방송처럼 어떤 프로그램 단위로 송출이 되는 그런 미디어와 다르게요. 근데 이제 사용자 제작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음량 기준을 두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UGC 가는 서비스일수록 조금 편차가 심한 게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마이너스 27로 맞춰서 음량 평준화가 되어 있는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이게 주로 TV를 중심으로 한 방송, 영화를 중심으로 한 그런 미디어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로 청취를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작다라고 느낄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본 LM1 표준 도입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도 여러 가지 음량 평준화 방식이 있었는데요. 그 음량 평준화 방식의 그 한계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방송 같은 경우는 제작된 여러 가지 비디오나 오디오 콘텐츠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평준화를 해서 송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콘텐츠 자체가 다양한 음량 크기를 가질 경우 여기서 LUFS라고 하는 거는 라우드니스, 그러니까 음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고요. 이 숫자가 클수록 더 시끄럽고 작을수록 잘 안 들리는 작은 크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기준은 마이너스 24 LUFS로 송출하는 것이 주로 규제로 많이 자리 잡고 있고요.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도 마이너스 24로 평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맞지 않는 콘텐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를 해서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서버에서 이제 재인코딩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일부 메타데이터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음량 평준화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 그런 메타데이터 방식은 특정 오디오 코덱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해당 오디오 코덱을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인프라가 아닌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또 재인코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출을 한다라고 해도 실제로 이제 단말에서 소비를 하는 상황을 살펴보면은 TV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재생 성능보다 훨씬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커버를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작은 소리도 잘 들릴 수가 있고 큰 소리도 더 크게 잘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스마트폰에 있는 그런 스피커나 이어폰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 24로 평준화가 된 소리를 청취를 하게 되면 조금 작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세는 TV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24로 평준화를 많이 하고 그 모바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을 주로 권고를 하는데 서버 쪽에서 보낼 때 이제 마이너스 24나 마이너스 16 한 가지로 평준화해서 보내게 되면 이제 재생단에서 그 대응을 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고정된 목표 음량인 타겟 라우드니스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앞서 살펴본 이런 재인코딩 과정 혹은 음량 평준화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식으로 비파괴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평준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원본 음원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원본 음질이 훼손이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작은 음원을 이제 특정 목표 음량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제 부스팅, 그러니까 키워줬을 때 클리핑이 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소리가 약간 깨지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굳이 크게 들리지 않아도 되는 구간인 어떤 노이즈 구간이 있는데 이 노이즈 구간이 지나치게 이제 부스팅이 돼서 심하게 그 잡음이 들리는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 순간적으로 너무 커져서 그 펌핑 효과라고 하는
그 물렁거리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권고되는 음량 평준화 방식이 이제 메타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건데요. 본 표준에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쓸 수 있는 그 메타데이터 규격과 그 메타데이터를 활용을 한 음량 운영 방식을 이제 표준으로 정의를 해서 여러 가지 상용 서비스에서 손쉽게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음량 편차 문제를 해소를 하는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다이어그램과 비교를 해보면은 메타데이터 방식을 사용을 하면은 가장 큰 장점이 원본 음원을 별도의 재인코딩 없이 그대로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버에서는 그 원본 음원들에 대한 메타데이터만 따로 추출을 해서 저장을 하고 스트리밍 할 때 같이 송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 재생 기기에서 그 오디오 신호를 받고 메타데이터를 같이 함께 받아서 메타데이터를 참조를 해서 음량 평준화 처리를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미디어 비트 스트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생 기기가 TV인 경우, 혹은 뭐 요즘은 홈시어터가 연결된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모바일 스마트폰 환경이던가 상관없이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 환경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요. 사용자가 헤드폰으로 듣는 경우, 스피커로 듣는 경우, 아니면은 뭐 홈시어터 시스템이나 TV로 듣는 경우들을 고려를 할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조용한 방에 이제 집에서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야외에서 듣는 경우, 혹은 뭐 차에서 듣는 경우, 아니면 대중교통처럼 굉장히 좀 시끄러운 소음이 많이 있는 경우에 따라서도 그에 맞는 다이나믹 레인지와 목표 음량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다양한 재생기기와 환경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본 표준의 범위를 살펴보면은 계속 이제 같은 다이어그램인데요. 컨텐츠로부터 그 메타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고요. 각 음원의 음량 특성에 맞는 정보들을 이제 추출을 해서 그 정보들을 스트리밍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형태로 이제 비트 스트림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 비트 스트림의 메타데이터 규격을 표준 규격으로 먼저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파싱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재생기기의 어떤 환경이라던가 기기의 특성 정보를 반영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규격을 표준으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메타데이터와 인터페이스로 입력받은 정보를 토대로 실질적인 음량 평준화 처리를 하는 디코더의 방식을 표준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6장, 7장, 8장에서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표준 내용을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세 가지로 크게 표준 내용이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음량 평준화 처리에 필요한 이제 원본 음원의 오디오 특성을 비트 스트림으로 정의를 한 규격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헤더와 페일로드 구조를 토대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표준이 확장이 돼서 개정이 된다거나, 마찬가지로 개정이 된 표준으로 구현된 디코더에서 예전 버전의 표준을 참조를 한다거나, 그런 모든 경우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확장성과 호환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엘레먼트 메타데이터의 신텍스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이와 같이 그 트리 구조로 이제 파싱이 되게 되는데요. 라우드니스 매니지먼트 스트림의 펑션을 통해서 이 입력되는 비트 스트림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 이제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미디어 인포, 그다음에 라우드 컨피그, 라우드 프레임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서 이제 메타데이터를 입력을 받게 됩니다. 주로 음량 특성과 관련된 정보들은 이 라우드 컨피그 밑에 있는 라우드 파람에서 파싱을 하게 되고요. 라우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으로 변하는 음량 특성을 처리하기 위한 함수가 되겠고,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정적인 값들은 주로 이 라우드 파람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들이 여러 가지 정보가 메타데이터로 담겨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먼저 여기서 살펴보면은 인테그레이티드 라우드니스라고 해서 특정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 그 프로그램의 어떤 대표가 되는 음량 크기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앨범 라우드니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음악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단위가 노래가 여러 개가 묶여서 하나의 앨범을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트랙에 대한 음량 크기도 있겠지만 전체 앨범에 대한 대표 음량 값도 있을 텐데요. 그런 거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이알로그 라우드니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대사 위주의 드라마나 영화들이 있을 경우에 대사로 이제 게이팅된 그런 어떤 라우드니스 측정 방법으로 얻어진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샘플 피크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샘플 피크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실제 음량 평준화 처리를 할 때 어떤 클리핑을 방지를 하는데 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RA, 그러니까 여기까지 살펴본 것들은 이제 음량의 크기와 관련된 메타데이터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어떤 프로그램에서 전체적인 음량 분포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다이나믹 레인지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RA 다이나믹 레인지를 나타내는 값이죠. 라우드니스 레인지라고 하는 LRA 값도 메타데이터로 포함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라우드니스 값의 분포를 나타내는 디스트리뷰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프로그램의 어떤 주파수 특성을 나타낸 메타데이터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LM1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서 살펴본 게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한 스트리밍을 통해서 얻어지는 메타데이터라고 본다면은 이 인터페이스는 재생 기기에 자체적으로 설정된 값 혹은 재생 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값을 처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거나 이제 사용자가 설정한 값들, 가장 대표적인 게 타겟 라우드니스라고 하는 이제 목표 음량 값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거나 어떤 기기의 재생 특성, 이 기기가 스피커가 굉장히 작은 스마트폰 스피커냐 아니면은 넓은 대역의 큰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오디오와 같은 하이파이 오디오와 같은 그런 재생 기기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조용한 환경, 뭐 밤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자고 있을 때 나 혼자 조용하게 보는 경우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소음 환경인지 아니면은 지하철이나 뭐 버스 심한 경우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처럼 굉장히 소음이 많은 환경인지 그런 것들을 입력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어떤 규격으로 이제 받을 건지 입력받을 건지 이제 규격을 이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set loudness system config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초기 값을 설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이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되는 부분을 update loudness system state라는 함수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트리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순서대로 이제 입력 비트 스트림을 파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트 스트림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기기로부터 이 LM1 디코더로 입력되는 비트 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세부 정보들은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 메타데이터에서 표시를 했던 것처럼 주파수와 관련된 특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와 관련된 특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음량의 크기와 관련된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메타데이터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입력받은 정보를 토대로 실질적인 음량 평준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식을 정의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LM1 디코더 내용이 이제 표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본 표준은 이제 TTA K5070146 표준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 제정이 될 당시에는 이 표준 디코더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페이스와 메타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잘 처리되는지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논의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개정 과정에서 요 디코더 부분이 이제 표준 내용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격화된 표준 디코딩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다양한 기기에서 음량 평준화 처리 방식을 이제 상호 운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얘기는 이제 같은 서비스의 여러 기기들이 다양하게 접목이 돼서 일정한 음량 평준화 출력이 가능해진다거나 또는 이제 이 LM1 표준을 도입을 한 여러 다양한 서비스가 하나의 기기에서도 동일하게 일정한 출력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콘텐츠 특성에 따라서 이제 다른 음량 평준화를 필요로 할 수도 있는데요. 뭐 몇 번 말씀을 앞에서 드리기는 했지만 주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컨텐츠인 OTT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 음악을 주로 송출하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대사를 얼마나 잘 들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원본의 그런 어떤 그 제작 의도, 음악의 제작 의도를 얼마나 잘 표현을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음량 평준화 모드를 이제 다양하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코딩 과정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입력이 되는 설정값,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되는 사용자 설정이나 환경 설정에 따라서 바뀌는 업데이트되는 스테이트를 입력을 받고, 그다음에 컨텐츠로부터 받는 그 컨텐츠의 특성이 반영된 메타데이터를 받아서 설정된 목표 음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음원을 처리를 할 것인가라는 게 먼저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설정된 값을 토대로 실제 오디오 입력 디코더로부터 입력되는 이제 PCM 오디오 신호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본 표준에는 표준 규격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옵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표준의 범위에 포함되는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LM1 표준 규격이 실제로 서비스에 도입이 되어서 운용 중인데요. 다양한 음악 혹은 OTT 같은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현재 사용 중이고, 실제로 그러니까 아직은 기기에 반영이 돼서 기기에서 처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와 같은 각 서비스의 앱에서 그 LM1의 인터페이스 규격을 따라서 그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목표 음량 값을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컨텐츠별로 LM1 메타데이터가 인코딩이 돼서 송출이 돼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여러 서비스에서 이제 도입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표준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앞서서 간단하게 미디어 서비스의 어떤 에코시스템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컨텐츠를 제작을 먼저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제작을 해서 미디어 서비스에서 이제 송출을 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서버에서 송출을 해서 각 플랫폼별로 클라이언트 앱에서 이제 그 송출된 미디어를 받아서 디코딩을 해서 재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재생 기기, 스마트폰이냐, TV냐, 자동차냐, 홈시어터 시스템이냐, 그런 재생 기기를 통해서 최종 소비자가 감상을 할 수 있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음량과 관련된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배경에서 북미의 경우에는 컨텐츠 제작에 관련된 표준 권고안과 재생 기기의 음량 운영 표준이 제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기와 관련된 음량 운영 표준이 CTA 2075라는 표준입니다. 근데 이제 본 표준은 미디어 서비스의 그 서버단에서, 그러니까 컨텐츠를 기반으로 추출된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메타데이터를 플랫폼에서 스트리밍을 해서 수신한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처리를 잘 해서 음량 평준화된 소리를 출력을 할 것인가 관련된 그런 표준인데, 이런 북미의 음량 평준화 표준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동떨어진 표준이 되면은 안 되겠죠.
그 얘기는 LM1 표준이 이 CTA 2075 표준과 잘 조화롭게 운영이 되어야 재생 기기에서 최종 소비자가 잘 평준화가 된 그런 미디어를 감상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2075 표준을 기반으로 CTA 2075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CTA 표준화 활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기존 CTA 2075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 규격에 추가로 LM1 메타데이터 규격이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결과 그 2075 표준의 확장 표준인 2075.1 표준이 제정이 됐고 그게 2022년 6월에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LM1 표준이 이제 CTA 2075.1 표준에 반영이 돼서 기존 2075 표준의 확장 표준으로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표준 성과로는 지금 말씀드린 LM1 표준과 2075.1이 표준된 음량 평준화 솔루션이 올해 초에 열렸던 그 CES에 출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리밍 분야에서 이제 혁신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래서 그 표준화 과정에서 입증된 어떤 우수성이 실제 구현된 솔루션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거다라는 어떤 그런 의의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M1 표준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고안된 메타데이터 규격이고요. 그리고 이를 활용한 음량 운영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용 서비스 적용을 기대를 하고 실제로 이제 도입을 한 서비스도 있고요. 그래서 음량 편차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G804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제 스트리밍과 전송에 최적화된 그런 메타데이터 포맷을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오디오 코덱이랑 상관없이 별도로 운용이 가능한 사이드 체인 외부 메타데이터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미디어 서비스 업체에서 기존 인프라를 이제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인 코딩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파생된 운용 비용들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본 음원을 그대로 스트리밍을 하고 입력을 받아서 단말기에서 처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파괴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 기기가 여러 가지로 달라진다거나 아니면은 사용자가 다양한 환경에서 청취를 한다거나 모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표준이 준용 표준으로 북미 표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대되는 효과로는 이미 서비스에 많이 도입이 되어 있기도 했지만 좀 더 확장되어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의 여러 사용자들께 이제 시청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기부 국정과제라고 되어 있는 이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OTT 집중 육성 전략에 이제 딱 부합이 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량 운영 원천 기술 활용으로서 이제 많이 쓰일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일된 어떤 그런 메타데이터 규격으로 이제 확장될 경우에는 서비스 업체나 재생 기기가 이제 상호 운용성이 확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디코더이기 때문에 재생 기기에서 이제 그 표준 디코더를 도입을 하면은 구현 비용도 이제 저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기별 목표 음량을 이제 다르게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특성에 맞게 이제 과도한 음량 청취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청력 손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LM1 표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표준 도입과 관련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시면은 본 표준을 이제 TTA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자세한 표준 문서 규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다운 받으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표준과 관련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4월 말에 이제 발간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알기 쉬운 ICT 표준 해설서에도 똑같은 표준에 대해서 이제 Q&A를 중심으로 이제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